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북 모의평가 1회 수학 1 해설을 맡은 대송중학교 교사 이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험 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능이 한 80일 남았다, 그죠? 오늘 시험은 80일 남은 수능을 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좀 못 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늘 시험 너무 잘 쳤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틀린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1번부터다, 그죠?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자, 1번 문제는 전형적인 지수법칙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와 16을 우리가 2의 제곱과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4를 2의, 그렇죠. 3분의 2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의 3분의 6제곱이 되고요. 2의 제곱이라서 정답은 얼마? 그렇지, 4번. 자, 바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가 보니까 어떤 범위예요? 그렇죠. 이사분면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분면을 표시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이사분면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얼싸안코에서 여기만 사인만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사인을 물었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3번, 4번, 5번 중에 한 개이겠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탄젠트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5분의 10이기 때문에 이쪽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제 5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네, 그럼 빗변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3이 되기 때문에 얘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13분의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얼싸안코 플러스가 돼서 정답은 얼마?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는 이제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가 되겠다. 그죠? 네.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항과 이제 등비수열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 항이 이제 표시가 없으니까 첫 항을 우리가 A1이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근데 공비는 이제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기억하고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A의 5가 4라고 했죠. 그래서 A의 5는 A1 R의 4제곱이 되고요. 이게 지금 4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2와 A의 3이므로 B가 R이고요. 여기는 A의 4와 A의 6이니까 B가 R제곱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은 바꾸면 4R-3이 되고 여기는 크다 얼마? R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부등식이니까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4R. 자,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은 어디예요? 네, 범위가 1에서 3 포함 안 하고 4이가 되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자연수가 2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R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건에서 여기가 이제 R이 2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A1은 여기 16이니까 16 보내면 얼마? 그렇지. 4분의 1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첫 항 A1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뭘 요구했냐면은 A의 4와 A의 8을 요구했다. 그지? 그래서 A의 4는 A1 R 세제곱이 되고 A의 8은 A1 R의 7제곱이 되겠죠? 그죠? 묶어서 정리해봅시다. 자, A1 R 세제곱 1 더하기 R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은 2니까 얼마? 그렇지, 8. 그리고 요 놈은 16, 1이니까 얼마? 그렇지, 17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요. 얼마예요? 그렇지, 34. 정답은 3번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푸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천천히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조건에 있는 수열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직전항이 3보다 작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은 얘를 곱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전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전항의 3보다 크냐 작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항이 이제 1이라 했다, 그죠? 그러면 1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좀 와서요. 자, A1이 지금 1입니다. 네, A1이 1이에요. 그러면 직전항이 얼마예요? 직전항이 3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다음 번째 항인 A의 2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얘를 곱한다 했다, 그죠? 그래서 1에다가 쟤를 곱하니까 3의 4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이거는 3보다 작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3의 1 제곱이니까 작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 번째 항인 A의 3은 뭐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에다가 또 3의 4분의 1 제곱을 곱하는 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3의 4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2. 그쵸? 4분의 2라고 표시할게요. 네, 맞죠? 요거 마찬가지 3의 1제곱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A의 4 해볼게요. 자, A의 4는 마찬가지죠? 3보다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얘에다가 또 3의 4분의 1 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3의 4분의 1 곱했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마찬가지 역시 3보다 작은 값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A5는 다시 여기에다가 4분의 1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3에 4분의 4가 되니까 얼마예요? 1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3의 1은 3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3이 돼버리면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A의 6을 구할 때는 이제 뭐를 대입하는 걸까요? 그렇지. 얘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니까 얼마지?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위치를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의 6제곱은 이제 1이에요. 그죠? 1은 다시 뭐예요? 3보다 작다, 그지? 맞죠? 그럼 어때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죠? 이것은 똑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뭔가 주기적인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A의 7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지. 똑같지. 3의 4분의 1제곱. A의 8은 3의 4분의 2제곱. A의 9는 3의 4분의 3제곱. A의 10은 그렇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반복되는 횟수가 주기가 5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곱을 우리가 t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n을 정의해 보면 tn은 뭐냐면 a의 1, a의 2 곱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a의 n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걸 다 곱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그치? 주기가 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tn을 구할 때는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거잖아요. 곱하기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뭘 대입할 때? 50까지 갈 때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기가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주기가 5라 했다, 그죠? 그럼 주기가 5니까 이 문제 땡큐다, 그지? 왜? 50까지 딱 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은 곱하기가요. 쭉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이 딱 똑같은 주기 떨어지기 때문에 A의 50까지 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A의 49, A의 48, A의 47, 여기 적을게요. A의 46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 놈이 똑같이 곱해져서 마지막도 똑같이 곱해진 상황이 되니까 요거를 지워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몇 번 곱해지냐를 적을 수 있겠죠. 지수에다가요. 자, 그럼 몇 번 곱해집니까? 자, 끝에가 A의 5고요. 자, A의 10이고
끝에가 아까 A의 50이었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10개가 반복되겠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개가 반복되는 10을 세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 했어요. 자, 얘 5개만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요 놈을 싹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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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분의 얼마가 되죠? 네, 3에 계산해보면은 2분의 5가 될 거예요. 2분의 5. 네, 그래서 여기다가 3에 2분의 5에다가 10을 곱해주는 상황이 되고요. 네, 계산해주면 3에 얼마? 25가 되겠다. 그죠? 네, 3에 2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t에 5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에 25제곱을 넣어주면 25 나와서 그렇지. 답은 25인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케이스에 따라서 분석을 먼저 해주고 분석에 따라서 답을 해결해주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는 이제 지수꼴과 이제 로그꼴이 이제 섞여져 있는 문제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A와 B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좀 뭔가 좀 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특히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가는 보니까 지수꼴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수꼴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보니까 이제 로그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지수꼴로 바꾸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로그꼴로 바꾸던지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돼,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놈을 이렇게 지수꼴로 바꿔주기는 어때요? 조금 힘들다, 그죠? 그러면 가를 갖다가 지수꼴을 로그꼴로 바꿔주는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지수꼴을 로그꼴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기 양변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밑을 정해야 되는데 밑을 우리가 편하게 그냥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A분의 1제곱과 B분의 1제곱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정리해 보면 A분의 1에 로그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분의 1에 로그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보고 다시 나를 한번 보죠. 지금 선생님이 밑이 10인 로그로 바꿨잖아요. 그럼 10인 로그로 바꿨으니까 나도 밑이 10인 로그가 있어야 두 개를 엮을 수 있겠다. 그지? 맞죠? 근데 지금 밑이 10인 로그가 아니니까 뭘 쓰면 될까요? 그렇지? 뭘 쓰면 되죠? 그렇죠. 밑변환.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바뀌죠? 그렇지. 로그 A에 로그 이제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놈은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로그 B분의 이제 로그 이제 A가 됩니다. 네, 요에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1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와 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로그 A, 로그 B가 나왔어. 그럼 이제 로그 A, 로그 B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당연한 수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꼴에서 로그 A분의 로그 B가 나오고 로그 B분의 로그 A 꼴이 딱 나오죠. 보입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놈을 밑으로 보내고 얘를 분자로 보내면 로그 B에 로그 A가 B분의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맞죠? 요 놈을 분모로 보내고 얘를 분자로 보냈으니까. 마찬가지 반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로그 A분의 로그 B가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얘랑 얘를 이제 분모로 보낼 수 있는 거니 조건 때문에 그렇죠. 1이 아닌 두 양수니까 로그 1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놈아가 요놈하고 요놈아가 요놈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저렇게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꾸면 요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A분의 이제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더하기 요놈은 반대로 B분의 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는 다시 3분의 10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3AB를 한번 곱해보죠. 여기도 3AB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요놈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해보면 어떻게 되지? 더하기, 그렇지. 3A 제곱이 되죠. 요거 두 개 하면은 3 날라가고 얼마입니까? 10A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놈아만 넘겨주기만 하면 인수분해 되는 꼴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넘겨보면 3B 제곱 마이너스 10AB 더하기 3A 제곱이 이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쪽으로 조금 더 올게요. 자, 그러면 요놈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인수분해 3B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3A로 이제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3B가 얼마? A가 되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3A가 이제 B가 되는 이제 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와 B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거 또는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인 3B가 A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문제에서 여기에서 가에서 여기 있는 A 대신에 3B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그러면은 A 대신에 3B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3B에 3B분의 이제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B에 B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B를 이제 지울 수 있죠. 여기 B를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같은 B니까요. 물론 이제 B 지운다는 건 여기다가 이제 B를 취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3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3 지워지니까 이제 3B만 남고요. 여기는 B의 세제곱만 남겠다. 그죠? 맞습니다. B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B를 날릴 수 있겠죠. 1이, 네, 0이 아니니까요. 2. 따라서 B제곱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B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B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3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B가 루트 3이니까 A는 얼마? 그렇지. 3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도 다 해봐야겠다. 그지?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3A가 B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똑같은 구조에서 문자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고 제일 마지막에 뭐 B가 3루트 3일 거고 A가 바로 루트 3일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답, 두 번째 케이스 답이 되고요. 자,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로그 3의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 A와 B가 필요하다. 그죠? A와 B. 그럼 A와 B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루트 3, 3루트 3. 그래서 A, B는 얼마지? 9. 맞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9예요. 그지? 그래서 A, B가 9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9를 대입하면 네, 정답은 얼마? 그렇지.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쉬워 보이긴 한데 의외로 풀어봐서 못 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방향성을 잘 못 잡으면은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막 풀다 보면 잘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지수를 로그 또는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그런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보니까 등차 수열 문제다. 그죠? 네, 등차 수열 문제인데 식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또 포함되어 있고 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막 시그마도 있고 막 m도 있고 그죠? 지금 복잡해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복잡한 식에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그지? 자 문제를 차근차근히 뜯다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 케이스 문제도 어땠어요? 3보다 작으면 그 다음 번째 놈에 얘를 곱하고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 번째에 이놈을 곱하고 그 구조만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히. 자 공차가 자 D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머릿속에 등차 수열인데 등비 수열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문제를 보면 D는 이제 양수라고 했던 조건이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죠. A의 10이 0이에요. 너무나 이제 좋죠. 왜냐하면 A의 10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A의 10을 기준으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A1부터 막 풀어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냥 A의 10부터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 왜? A의 10이 뭐니까? 0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A의 11은 뭐예요? A의 11은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D죠. 맞죠? D. 그러면 이제 A의 12는 당연히 2D. 그렇지. A의 13은 3D. A의 14는 4D. A의 15는 네, 5D.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 오케이. 반대로 A의 9는 얼마입니까? A의 9는 당연히 마이너스 D겠죠. 그래야지 공차가 D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A의 8은 얼마지? 마이너스 2D. A의 7은 마이너스 3D. A의 6은 마이너스 4D.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겠지. 오케이.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좀 간단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예로 풀려고 하지 말고 뭐로? 예로 한번 풀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첫 번째 지금 등호가 2개가 있어서 지금 식이 3개가 있는데 요놈아 식은 바로 뭐야? 바로 어디 부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랑 여기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2D니까 4D, 2D가 되는 거지. 얼마? 6D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왼쪽은 6D예요. 오케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아주 좀 복잡한 미묘한 식이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어떻게? 맞아. m부터 m 플러스 1, m 플러스 2까지 절대값 a를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이 연속된 항이 3개 있는 거를 더하라는 뜻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는 모르지. 그치? 여기서 출발할지 여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뭐예요? 그거의 합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뭐라 했죠? 그렇지. 6D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보라 했어요. 이거 보라 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6D를 만들 수 있는 3개를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여기 3개 해볼까?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때? 이거 3개 더하는 거니까 어때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면은 4D, 3D, 2D니까 9D다. 그지? 9D. 그러면 9D가 6D가 됩니까? D는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찾는 거 너무 쉬워 보인다. 자, 다시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그러면은 음수가 되는 부분 찾아볼게요. 음수 되는 것부터. 그러면은 자, 이쪽은 더 큰 건 당연히 없을 거고. 보이지? 어디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3개 보입니까? 여기 3개 더하면 얼마지? 6D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m이 되겠지. 여기가 m. 그래서 m 플러스 1, m 플러스 2죠. 그래서 6D가 되는 것은 여기 적어볼게요. 이쪽에 a의 7, a의 8, a의 9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m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여기 또 m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7이라 했으므로 여기는 이제 7이니까 얼마지? 4, 7, 28 얼마? 그렇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첫 번째예요.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있나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양수 쪽 볼까? 양수 쪽.
바로 보이죠. 어디에요? 여기 3개 더하면은 당연히 6D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뭐죠? 이때는 6D가 되는 거는 그렇지. 얼마? A의 11, 그다음에 A의 12, 그다음에 A의 1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때는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M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M을 대입하면 44니까 얼마지? 그렇지. 18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6D는 2고, 자, 6D는 18인데요. 근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또 있을 수 있거든. 자,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부분은 어때? 안 나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음수에서 양수로 섞여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물론 딱 보니까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섞여 있는 부분은 어디야?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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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밖에 없잖아요. 뭐 어때요? 요놈 안 되죠. 3D니까 안 되죠. 요놈 0이니까 안 되죠. 요놈 3D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6D가 2인 경우니까 D는 얼마입니까? D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6D가 18이니까 D는 얼마지? 네, 네. D는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모든 D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D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므로 3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요. 정답은 얼마? 3분의 얼마죠? 3분의 10인가요? 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그 번호의 압박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복잡성의 압박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고 지레짐작해서 이제 넘어간 친구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석해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풀어봐야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15번 문제 이것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시험을 좀 못 친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 부분은 사실 어때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원의 성질에서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돼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형 문제에 좀 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그냥 바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를 이제 차근차근히 뜯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수능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원이 이제 보이죠? 자, 원이 보이는데 원이 지금 뭐 이런 이제 삼각형 같은 곳도 이제 외접하고 있고요. 이런 삼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ABCD가 되는 사각형도 이제 외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 이제 내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원이 삼각형이 이제 삼각형에 이제 외접하는 거와 사각형에 이제 외접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뭐냐 하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구조는 그지? 이제 원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면 어때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ABCD니까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에 이제 외접하는 원이 보이면은 이거는 뭔가 사각형의 성질, 여기서 원에 내접하는 성질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으니까 또 뭐도 알 수 있냐면은 원주각의 성질도 한번 체킹 한번 해보죠. 원주각의 성질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호가 이렇게 일정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하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일정한 거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일정합니다. 이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이 바깥에 크게 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는 성질들이 좀 많긴 하지만 대표 성질이 뭡니까? 대표 성질이 뭐 있어요? 그렇죠. 요노마와 요노마의 합은 180도 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정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잘 풀려면은 문제를 뜯어버려야 돼요. 뜯어봐야 돼요. 자, 뜯는 방법. 첫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인 법칙. 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용하려면은 삼각형이 나와야 돼. 삼각형이 지금 너무 많죠? 이것도 삼각형이고요. 얘도 삼각형이고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문제로 봐야겠죠. 그다음 여기 있는 AD는 AD는 AB의 2배예요. 2배. 그다음 CAD 봅시다. CAD 요 넘어가겠죠. 요각. 그다음에 CDB에 이쪽 각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이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냐면은 3분의 2파이다. 그런데 봅시다. 여기 있는 BC를 이렇게 호로 하면은 어때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랑 각이랑 어디랑 같아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여기랑 어디랑 같냐면은 여기랑 같네. 보여? 그지? 요 BC를 호로 하면서 이거와 이거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더해서 3분의 2파이라는 뜻은 여기 각이 3분의 2파이야. 그렇지? 따라왔죠?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가 얼마다? 3분의 2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아마도 A, B, C, D를 가지고 뭔가 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요? 여기 있는 BD가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는 거고 반지름까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때? BD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뭘 이용하면요?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는 얼마다? 2 반지름이 1이니까 2가 되겠죠. 2 아래서요. 여기가 이제 1이니까요. 2.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BD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야. BD는 뭐냐면은 2의 사인의 3분의 2파이거든요. 네. 그러면 2의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 날아가니까 얼마지? 그렇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을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바로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BD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눈치가 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예요? 여기는 바로 루트 3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BC랑 BD의 곱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루트 3이라는 게 이미 정해졌어.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은 BC의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BC의 길이, 요노마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다음 문제를 보면은 자, AC와 BD의 교점이 이제 E입니다. 교점이 E예요. 근데 이제 E는 선분 BD를 내가 아까 구했던 루트 3을 3대 4로 지금 내분하고 있죠. 맞죠? 네. 이거를 3대 4로 내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루트 3 길이를 아니까 얘 길이, 얘 길이를 다 알 수 있죠. 실제로. 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B와 C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치? B와 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3대 4로 내분하는 거랑 지금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A, B, D 삼각형을 가지고 뭔가 푸는 문제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거 3대 4고요. 그 다음에 이거 AB랑 AD는 지금 AD가 2배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길이를 여기는 이제 2A니까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A를 다 구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코사인 법칙 쓰면 어때요? 이거 한 문자 돼 있고 이 각 알고 있으니까 쓰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다 구하는 거면 좋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쪽 문제거든요. 왜? BC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이 BC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좀 고민했겠지. 여기가 지금 A고 2A인 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다른 부분 조금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지워서 나중에 다시 적을 거니까요. 자, 이것도 지워보고요. 자, 이것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3대 4인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또 지워볼까요? 보기 좋게. 자, 3대 4인 걸 가지고 요노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잘 봐. 자, 지금 요 A, B, C하고 A, C, D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C, D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그럼 얘와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얘를 이제 밑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보면은 얘를 높이로 가죠. 맞지? 자, 이 삼각형은 얘를 높이로 가지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뭐를? 이렇게 얘를 높이로 가져요. 그럼 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밑변을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의 비로 결정되겠지. 넓이가. 그런데 얼핏 보니까 여기 어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개는 어때요? 여기 닮음이다, 그죠? 닮음이지. 각이 두 개 같으니까 닮음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3대 4이기 때문에 뭐까지 3대 4냐면은 요 높이까지 3대 4인 것을 알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전체의 넓이, 얘 넓이와 얘 넓이의 비가 얼마다? 3대 4인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쭉 그어서 얘와 얘의 넓이는 3대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넓이가요. 따라왔죠? 자, 요 과정. 이게 물론 이렇게 수선의 팔 내려서 안 해도 돼. 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것만 알아도 이 넓이 B가 3대 4인 걸 알 수 있어.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이제 필요 없죠. 왜? 뭘 알았으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의 B가 3대 4인 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지우고. 자, 본질적인 거는 뭐였죠? 자, 본질적인 건 아까 각. 요 놈의 각이 지금 3분의 2파이였고, 여기가 이제 A였고요. 여기가 이제 2A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3대 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타라고 할까요? 각을요. A, B, C예요. 그러면 이쪽 각은 뭘까요? 이쪽 각은. 그치. 이쪽 각은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합은 얼마다? 합은 180이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똑같은 성질에 의해서 뭐죠? 3분의 파이죠. 오케이. 적어놓자. 자, 그러면 얘는 원의 넓이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ABC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쪽으로 와서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다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쪽은 2A다, 그죠? 2A. 그래서 2A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CD. CD가 되고, 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지워볼게요. 요놈아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A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얘랑 얘는 어때요? 얘는 사인 성질에 의해서 얘 세타랑 같죠? 맞죠? 그래서 얘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자, 다시 이쪽으로. 자, 4분의 3이 뭐만 남았냐면은 여기 2 남고 CD 남고 여기에 BC만 남았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2도 지워집니까? 네, 지워집니다. 그래서 BC와 CD는
뭐라고요? BC와 CD는 BC가 2니까 여기가 3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A 대 2A, B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얘와 얘의 B도 알았어. 얘와 얘의 B는 3대 2예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3T라고 놓고 여기를 2T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는 이쪽 삼각형이 아니어서 실망했지. 왜? 이쪽이었으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은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요각을 알고 있고 요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였죠? 요 길이가 루트 3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하나 더 만들었지. 그럼 어때? 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됐네요. 해결책이 보였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는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줘야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노마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은 요노마 제곱 9t 제곱 그 다음에 요 4t 제곱 마이너스 2 3t 2t 3t 2t 그 다음에 뭐죠? 코사인의 얼마지? 그렇지.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에 의해서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3이 되고요. 3이 되고요. 여기는 9t, 4t.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 그죠? 2분의 1, 2 날라갑시다. 그러면 9t, 4t, 13t에다가 제곱에다가요. 3, 2, 6. 그렇죠. 6t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얼마? 7t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t 제곱이 7분의 3이 되고요. t는 얼마다? 루트 7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얘니까 요쪽으로 와서 요 놈은 3t니까 3 루트 얼마죠? 7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 했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마무리해 봅시다. 요거 두 개 곱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했고 여기가 얼마였죠? 3 루트 7분의 3이었다. 그지? 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입니까? 루트 3 3이 되고요. 3 있으니까 9. 그래서 루트 7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7분의 9 루트 7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알면은 뭘? 그치, 사인 법칙을 쓰는 거 거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주각의 성질. 그쵸? 그 다음에 원주각의 성질을 바로 알았으면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180도, 180도. 그 다음에 넓이 비를 구한다는 좀 신선한 느낌, 넓이 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까지? 그렇죠. 코사인 법칙까지 쓰는 완벽하게 다 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거와 관련된 쓸 수 있는 걸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틀린 친구들 많을 텐데 한번 복습 철저히 해주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또 쉬운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이죠. 네, 16번. 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로그 방정식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로그 방정식이니까 밑이 같아주면 되겠어요. 밑이 다르죠. 그래서 밑이 4기 때문에 로그 2의 x-2는 4는 2의 제곱.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그렇죠. 옆으로 보내면 2. 위로 보내면 2. 그렇지. 2가 되고 로그 2의 3x 플러스 4. 맞습니까? 네. 그래서 x-2의 제곱은 3x 플러스 4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x 플러스 4가 됩니다. 네, 4 날리고요. 네, x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7x는 0이 되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7이 되므로 0. 따라서 x는 0 또는 7인데요.
여기서 조건, 네, 진수 조건에 의해서 요 놈아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0은 절대로 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7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네. 18번 문제는 이제 합의 성질, 시그마 성질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 보이죠, 그죠? 요거 이렇게 분리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의 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이 되고요. 요게 17이 되겠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 노마가 이제 10이라 했으므로 여기가 이제 10이 되니까요. 여기는 얼마 됩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풀면요. 요거 an, 요거 이제 bn에 2를 곱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n은 10이 되고요. 그다음에 2를 곱하고요. 그다음 bn에다가 7을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니까 얼마? 이제 24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네. 19번 문제. 여러분들 뭐 전형적인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제 구하는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기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아주 책에서 기본서에서 많이 보는 이 식이 나오죠, 그죠? 네, 요 식 분석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B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뭡니까? A는 이제 폭이다, 그죠? 폭을 늘릴 수 있는 거, A만큼 늘리는 거죠. 이렇게 쭉 늘리는 A 배만큼. 그 다음에 이제 C는 뭡니까? 그쵸. C는 이제 함수에서 평행이동, 그죠? Y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주기가 얼마인지 볼까요? 자, 주기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제 2파이에다가 요노마, 그죠? b파이를 나눠주게 되겠죠? 네, 그쵸. 근데 b는 이제 5에서 10까지니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날리니까 얼마? 주기는 b분의 a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이다, 그죠? 폭. 그지? 최대값, 최소값을 보는 거죠. 그럼 최대는 얼마예요? 이만큼, A만큼 늘렸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A만큼 늘린 게 이제 A가 이제 뭐 음수, 양수가 다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진폭은 A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뀌니까 여기 절대값 A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죠? A는 부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있어? C가 있다, 그지? 그럼 C니까 C는 평행이동하는 거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C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대값 붙이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절대값. 여러분들 절대값 습관적으로 이제 안 붙이지. 왜냐하면 그냥 A만큼 늘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절대값을 안 붙이고 풀면은 틀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에요. 그런데 최대값을 얼마를 가진다 했어요? 그렇죠. 언제일 때인지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 1이라 했습니다. 최대값이 이제 이게 1이고요. 그다음에 언제일 때는 이제 설명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물론 이렇게 식을 쓰지 않고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3과 1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게 2랑 마이너스 2의 원래 이렇게 폭을 가지고 이걸 이제 1만큼 아래로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A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A는 그렇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되죠. 식으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 두 개를 빼줄까요? 그러면 절대값 2a는 얼마 되죠? 빼주면 4가 되니까 절대값 a는 이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2기 때문에 c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문자기 때문에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a가 그냥 마냥 a가 2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틀리면 안 돼요. 네, 함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A와 C를 정리했고요.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A는 사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이제 2라고 했으므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A가 이제 2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가 이제 2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은 그래프를 좀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2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니까 2라서 양수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지금 1이고요. 그럼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하겠죠. 이렇게 한 주기, 또 이렇게 한 주기, 네. 또 이렇게 한 주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3분의 1일 때가 최대라고 했고 3분의 2일 때가 최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주기가 지금 얼마지? 주기가 b분의 2다. 그죠? b분의 2니까 여기가 이제 b분의 2란 뜻이지. 한 주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b분의 1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b분의 3이고요. b분의 4. 오케이. 이해되죠? 쭉쭉 좀 적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b분의 1, b분의 2, b분의 3, b분의 4, 여기는 이제 b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지? 맞지? 자, 그런데 최대값이 1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가 1 되려면 여기는 0이니까 일단 3분의 1이 아니죠. 그럼 3분의 1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가 3분의 1이 될 수 있는 후보네. 첫 번째. 왜? 최대값이니까. 그지? 그런데 최대값이 후보인데 그 다음 3분의 2는 어디야?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그럼 3분의 2는 여기가 3분의 2겠지. 당연히. 여기가 3분의 1 후보면 여기가 3분의 2죠. 근데 어때요? 또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 아니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최대값 후보가 어디야? 당연히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때? 3분의 2일 때도 또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3분의 1이 최대일 때 3분의 2도 항상 최대가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때? 3분의 1과 3분의 2가 같은 값을 계속 가지게 되는 그래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일 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이해가? 네,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주기가 3분의 1이 되면 만약에 최대값이니까요. 다음은 3분의 2니까 안 되죠. 여기가 만약에 3분의 1이면요. 그러면 이렇게니까 또 두 개니까 또 어때? 또 최대가 되는 거지. 안 되지. 또 4개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땐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를 또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최대값은 지금 1이고요.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음수가 되면 이제 뒤집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한 주기.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또 한 주기. 또 이렇게 되고요. 한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때는 자, 여기가 이제 다 마찬가지 이제 b분의 2겠다. 그지? 주기가 b분의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b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당연히 b분의 3, 여기는 b분의 4, 여기는 b분의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후보. 자, 후보. 최대값의 후보죠. 최대값의 후보는 여기가 먼저 후보네. 1인 최대값이니까. 맞지? 여기 3분의 1일 때 후보야. 그러면 3분의 2는 어디예요? 요게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지. 맞지? 근데 어때? 최대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면 최소 맞지? 딱 맞네요. 오케이 인정. 그럼 이때는 얼마야? b분의 1이 3분의 1인 거니까 b가 얼마지? b가 3이죠. 근데 어때?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어때요? b는 5에서 10 사이라 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3이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후보가 안 되는 거야. 최대값이. 다음 봅시다. 또 다음이죠. 여기가 3분의 1일 때요. 여기가 3분의 1이면 어때? 다음은 요렇게니까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니까 또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네 그죠? 여기가 3분의 2다 그지? 어때? 최소가 되지. 다시. 자, 요 하나, 둘, 세 개가 3분의 1이에요. 최대 맞죠? 그러면 3분의 2는
하나, 둘, 셋이니까 또 하나, 둘, 셋. 여기다 그지? 최소. 맞네요. 만족해. 그러면은 b분의 3이 3분의 1인 거니까 b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9가 되겠죠. 9는 요 사이에 들어가죠? 오케이, 되네요. 그래서 9는 됩니다. 9는 돼요. 한 번은 점검. 근데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점검해버리면은 최대가 또 여기가 후보 아니에요? 여기가 3분의 1 후보면 어때요? 당연히 b가 15가 되죠. 15면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야. 볼 필요가 없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를 만족하는 답은 얼마냐면은 b가 9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많이 풀어보지 않은 유형인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를 늘리는 거에서 2로 국한돼 버리면 이제 왜 그렇지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개념서부터 잘 모르는 부분을 오답 체크하고 넘어가 주는 습관. 남은 80여일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학 1에 있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좀 이제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이제 그래프를 줬습니다. 이제 A가 1보다 큰 이제 실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요.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나옵니다. 로그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 직선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이 지금 있어요.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저 어디입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만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죠. 요거는 요거랑 지수함수랑 만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여기서도 만나죠. 여기는 다시 로그함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나죠. 이거 지수함수다. 그죠? 이렇게 총 4군데 만나요. 4군데. 네, 4군데 만난대요. 그런데 그 4군데 중에 X 좌표가 가장 작은데, 그러니까 가장 왼쪽이 되겠지. 가장 왼쪽은 P 맞죠? P.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 가장 오른쪽은 Q 맞습니까? 네, Q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PQ의 길이가 얼마라 했냐면은 3루트 1이에요. 네, 요 길이가 3루트이다. 해볼까요? 요 길이가 3루트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럴 때 이제 8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상황이 조금 지저분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씩만 봐도 좀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X만 있으면 좋겠는데 X 플러스 1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물론 이제 묶어주면 이제 X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는 1만큼 좀 평행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X축 방향으로. 맞지? 그러면 조금 식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식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네, 이 모든 식을 전부 다 1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평행 이동을 하지 않고 이 그림상에서 이 Y축을 1만큼 앞으로 당기면 되죠.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평행이동. 그러면 이 직선부터 평행이동 해야 돼요. 그죠? 그럼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다. 그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y는 x 대신에 x-1만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이제 저거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y는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쉽죠, 그죠? 요 놈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뭔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 두 놈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두 놈의 구조가 뭐냐면 잘 볼게요. 여기 로그를 한번 지수로 바꿔볼까? 똑같은 식인데 지수로 바꿔보면은 a의 y가 y제곱이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두 개 비교하는 거는 사실 얘 두 개 같으니까 얘 두 개 비교하는 거와 같아. 근데 두 개 비교하니까 어때요? 뭐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x, y가 바뀌어 있지. 여기 y 대신에 x 넣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보기 좋겠지? 여기 마이너스 그죠? 네. 여기 있는 x 대신에 y가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x, y가 바뀌어져 있는 구조야. 이거 어떤 구조지? 그렇지. 이 두 개 구조는 역함수 관계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눈치챘겠지만 역함수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x 그래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y는 x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렇게 놓은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놓고 y축을 이렇게 1만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줬을 거예요. 아마도요. 네, 선생님은 뒤에다가 그림에 요 상황으로 한번 그래프를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뒷상황이 뭐냐면은 자, 1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로그 함수죠. 1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또 1만큼 평행이동한 지수 함수고요. 그다음에 직선도 마찬가지로 1만큼 평행이동 됐습니다. 그리고 y는 x가 필요하니까 y는 x 그래프를 또 그려놨죠. 그러니까 어때요? 확실히 보기 좋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요 PQ의 길이. PQ도 사실은 1만큼 옮겼으니까 선생님이 P 프라임 Q 프라임을 바꿔놨어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뭐지? 바뀌지 않는 거는 요 두 개의 길이는 바뀌지 않죠.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아까 3루트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요 점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 점은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직선 위에 있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됨을 알 수 있겠죠. 물론 K는 음수예요.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 포인트야. 여기 있는 Q'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Q'은 y는 x에 정확히 대칭되는 구조 아닙니까? 역함수 구조니까요. 두 개가요. y는 x 바뀐 거니 yx 바뀐 거니까 역함수 구조에 대칭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Q는 요거 좀 지워볼까요? 요거 좀 지워보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k라고 적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것만 알아줘도 돼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지 않고 좌표로 쓰지 않고 얘를 그냥 길이를 다 구하면 돼. 사실은 길이. 자, 그래서 요거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길인데 구해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인데 구조가 똑같지, 그지? 그러면은 루트에 얼마냐면 2k 더하기 2가 되고 이게 두 개예요, 그죠?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얼마라고요? 3루트 2라고요. 그럼 3루트 2는 얼마지? 루트 18이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2 날리고 이게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루트에 2k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냐면은 9가 됨을 루트 9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루트 안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요 안에 게 이제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2k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2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k는 답이 두 개가 되겠죠. 만약에 플러스면은 얼마죠?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처음에 설정할 때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k는 음수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2분의 1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좌표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넣으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이 또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직선 위에도 있었지만 여기도 있다, 그지?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요 식에 대입해서 한번
결정해 보죠.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그래서 y가 2분의 1이죠. 여기 y 2분의 1. 자, 2분의 1 쓰고요. 그다음에 로그 쓰고요. 그다음에 a는 모르죠. a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분의 5, 그지? 2분의 5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네, a의 2분의 1 제곱이 네, 2분의 1 제곱이 얼마냐면 얼마죠? 2분의 5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해주면 a는 얼마입니까? a는 네, 4분의 2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해 봅시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였죠? 네, 8의 1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8에다가 곱하기 4분의 25를 계산해 주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 50이라는 숫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복기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거 지수와 로그를 이렇게 엮어서 뭔가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 안 되고요. 방정식으로 푼다 해가지고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풀되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고 대칭성과 평행이동을 잘 조합하면은 뭔가 역함수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1회에 수학 1부분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80일 동안 여러분들 좀 잘 열심히 수학 1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학 1뿐만 아니고 수학 2도 마찬가지고 선택 과목들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